안녕하세요. 바티 웨비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업무 자동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그 트렌드를 설명할 서영일이라고 하고요. 쟤는 한 20분 내에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경욱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실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무 자동화를 알기 위해서 이 정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라면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럼 집에서 일단 일어나서 냄비에 물을 넣고, 네, 가스레인지에 넣고, 인덕션에 넣고 물을 끓이겠죠. 그 다음에 라면을 넣고 기다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라면이 다 불면은 불을 끄고 라면을 먹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라면을 먹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성취하겠죠.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커다란 목표가 있고 이 밑에 있는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업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 업무하고 요 업무하고 요 업무 하니까 이게 충족이 됐죠. 그래서 사실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고파서 라면을 먹어야겠다라는 것도 사실 뭔가의 합의 목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개발자고 코딩을 해야겠다면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그 코딩을 하는 거의 하위 목표일 거고 그것에 이런 식으로 더 하위 목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업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업무와 자잘자잘한 업무와 행동들이 마치 이런 체인처럼 네, 얽혀져 있고 이 체인처럼 얽혀진 업무가 특정 목표가 달성이 되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목표도 또 다른 거랑 체인처럼 얽혀져 있는 네, 그런 프랙탈적인 구조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뭐 이렇게 불을 넣고 끓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업무잖아요. 누가 막 라면을 대신 끓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뭔가 중간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라면 자판기에서는 그게 되죠. 돈을 넣기만 하면은 라면 자판기에서 실제로 라면을 끓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먹기만 하면 되죠. 사람이 하는 업무, 이런 업무의 체인 중에서 일부의 업무가 네, 도구로 바뀌면은 사람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도구로 바뀌면은 이게 자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 자동화의 의미는 이런 거가 되겠고요. 자, 사람이 하던 업무가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은 예를 들어 방 온도를 높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자동화된 예시부터 하나 보면은 우리 조상님이 하시던 네, 온돌 또 사실은 자동화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이 땔감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불을 때우기만 하면은 이 온돌이란 도구가 여기 불이랑 합쳐가지고 여기 가서 막 여기 바닥을 데우겠죠. 그러고 나서는 저절로 여기가 따뜻해질 겁니다. 이 집이. 그쵸? 네, 이것도 일종의 자동화의 예시고요. 반면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를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여다 보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DC에 있는 DC 인사이드의 흑수저 갤러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쓴 글을 보면은 이 입김 생존법이라고 해서 이건 흑수저라면 다들 알 법한 생존법이다. 그래서 이 추위 저항 자세로서 되게 세계 최초로 발견한 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포즈는 어떻게 하냐면 정강이 뼈와 발등 부위는 뼈로 되어 있어서 얼음바닥에 대고 입으로 이제 입김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사람이 이렇게 온돌처럼 일단 따뜻한 걸 만든 거예요. 보온을 하고 사람이 온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대단한 포즈다. 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네, 자동화, 업무 자동화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태까지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었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공익이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6개월 걸릴 일을 순식간에 끝낼 일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편물 발송 기록 4,000개를 일일이 조회해서 캡처한 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1. 조회 캡처 정리를 4,000번 반복합니다. 2. 조용히 사직서를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클릭 단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무요원이 말이죠. 그는 바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서 근무하는 감병현 씨.
1년 동안 쌓여있는 컴퓨터를 전부 조회해서, 전부 인쇄해서 문서고에 넣어놓아라 라는 퀘스트가 이제 내려오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전문전을 갈 걸 그랬나? 이런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단순 반복 업무는 병현 씨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했죠. 되게 쉬운 퍼즐처럼 보였어요. 프로그래밍 전공한 사람들의 직업병인데 코딩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못 빼기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30분 정도 썼는데 하루에 8시간씩 반년이 걸릴 일을 그는 3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사실 공대생의 성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능력자였는데 공부가 너무 싫다며 공익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공부를 뭐 3년에서 5년 더 해야 되는 전문년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더는 공부 못하겠습니다. 병현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의 5급 공무원이 전화로 공익을 찾은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공익 바꿔달라고 했는데 공익이 본부에 투서를 넣은 상황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어요. 사무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정보기관을 움직인 공익. 병현 씨는 남은 복무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제발 바쁜 일 안 생기고 무탈하게 좀 잘 지내다 전역하고 싶습니다. 포상휴가는 좀 받고 싶네요. 이 정도면은 많이 줄만 하지 않나요, 포상휴가? 상휴가 주실 수 있는 분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휴가를 원해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심성의껏 좀 챙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초반에 사운드가 좀 안 나왔을 텐데 중간부터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카이스트 출신 공익이 6개월 정도 걸려야 될 우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자동을 했다는 사례죠. 자, 다른 사례도 하나 좀 볼게요. 이것도 공익 사례고 DC 인사이드에서 역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트 만들어버린 공익이 제목이고요. 주차 감면해주는 업무인데 대학교를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주차 감면 신청하러 오는데 자기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왜 없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업무를 도구가 하는 업무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이썬으로 키오스크를 직접 만들어 봤대요. 그래서 반응 좋다. 이거 켜놓고 개인 활동 쌉 가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다. 화이팅! 뭐 이렇게 썼대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는 업무를 네, 그 기계가 하는 업무로 바꾼 거죠. 이 두 사례 모두. 그리고 두 사례 모두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동화는 참 파워풀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점이 뭐냐면은 방금 담병현님이라는 공익이 한 거나 주차관리과에서 뭐 키오스크 만든 공익이 했다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화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어떤 문서를 막 한글로 다 그 엑셀에 다 저장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봐요. 컨트롤 CV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어떤 표를 엑셀로 가져오고 싶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이썬으로 짜는 되게 간단한데 근데 이거 그냥 봤을 때 조금 빡세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거 좀 거부감 들지 않나요? 이게 뭔가 우리가 흔히 보던 직관적인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는 뭐 초등학생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빡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주차장 공익에 또 다른 스토리도 있는데 자기가 소집을 해제할 때 담당 선생님께서 저거 안 될 때 누가 고치냐고 하셔서 자기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전부 삭제하고 키오스크도 없애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왜 생겼냐면은 저걸 소집 해제할 때 담당자 선생님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결국 저렇게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지만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 뭐 여기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쓰는 거는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스 명령어 배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폰 쓰는데 학원 다니지 않잖아요.
네, 똑같이 컴퓨팅 기기를 다루는데 당시에는 막 학원 가서 막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 다니던 것처럼 옛날에 도스로 막 명령어 치는 것처럼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해결책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트렌드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UiPath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코딩 안 해도 되는 자동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UiPath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플로우 차트를 여기에다가 그리고 뭔가 연결해서 요거 하라고 하면은 실제로 얘가 동작해서 자동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쓰면은 코딩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래밍들을 배워서 잘 쓰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10년 전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5년 전에 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UiPath 다 사실 많이 도입해서 쓰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주변에 UiPath 쓴 사람 없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뭔가 이것도 좀 거부감 있지 않나요? 네, 솔직히 프로그램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정 기능만 좀 자동화하는 되게 가벼운 작은 서비스들, 특정 특화된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해줄 도구, 업무를 대체해줄 도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좀 보자면은 한 200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전에는 뭐 SAP나 오라클 같은 커다란 사스들, 2000년대 초반에는 워크데이나 세일스포스 같은 구독형 사스들, 그 다음에 뭐 피그마나 에어테이블, 자피어나 슬랙 뭐 이런 사스들이 2010년대에 보트업 방식으로 해서 나타났고 최근에는 진짜 니치 시장으로 된 뭐 토스트라든지 쇼피파이라든지 웹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를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되게 잘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있다 해보면은 다 찾아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인데 행정 업무가 너무 귀찮다 하면은 해외를 찾아보면은 그것에 니치 마켓에 오리엔티된 사스들이 인터넷상에서 네, 그 구동되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되게 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간에 서로 섬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들을 결합하는 서비스까지 쓰면은 자동화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도구들 간 연결해주는 이런 화살표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뭐 그게 대표적으로 자피어라는 툴이에요. 자피어라는 툴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컨택트 어스라는 폼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은 다음으로 지메일을 통해서 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슬랙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알려줘라 라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요 업무, 요 업무, 요 업무를 연결시켰죠.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피어라는 툴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자동화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이나 엑셀 취합이 반복 작업으로 야근이 작은 직장인이라든지 급여 명세서 상품 제안서 일일이 발송 중인 프리랜서 또 쿠팡 운영하면서 발주 업무에 허덕이는 운영자 분들이 직접 도입하려면은 저것을 쓸 수 있느냐 자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설명드린 저런 트렌드들이 해외 서비스고 연동되는 앱도 사실은 해외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자동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약간 되게 기칸 친구들이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쓰던 툴이 아닙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서 써야 하죠. 가장 유명한 자동화 툴인 뭐 자피어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많이 쓰는 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관공서 가거나 뭐 학교 가거나 또는 대기업 같은데 막 우리은행 같은데 가서 자피어 쓰고 있나요? 물어보면은 100%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또 어려울 때 도움받기도 쉽지 않아요.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영어를 일단 물어봐야 되고 또 이 회사가 크다 보니까 막 연락 받는 데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움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피어는 문서 작성 툴이 없습니다. 자동화를 하면서 문서도 보면서 하면 제일 좋을 텐데 문서 작성하는 게 없어서 네,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자동화 툴은 바티라는 툴인데요. 지금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바티는 여러 면에서 대안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한국 서비스라서 한국 서비스가 연동되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엑셀은 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엑셀 기반에서 자동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고 문서 작성 툴도 있어서 엑셀을 만들면서 바로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엑셀하고 거의 95% 정도 똑같이 돼 있고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오른쪽에 워크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자동화를 해야 될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욱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안녕하세요. 겁니다.